중등 검정고시 국어 기출문제 풀이 2026년 문제 1번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속상해. 공부를 해도 점수가 그대로야. 기억. 성적이 안 올라서 속상하구나. 보기 1번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 2번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다. 3번 상대방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 4번 상대방의 고민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1번. 풀이. 여학생은 남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 속상하다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답풀이. 2번 상대방의 배려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3번 상대방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강의 중학교 1학년 국어 1강 듣기와 말하기. 문제 2번 다음에 나아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오늘 국어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였다. 발표를 들은 친구들은 이런 의견을 말해 주었다. 소재가 흥미로웠다.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발표자가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뒷자리에서도 잘 들렸다. 보기 1번 청중을 바라보며 발표했다. 2번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다. 3번 청중이 흥미를 갖는 소재로 변경한다. 4번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큰 목소리로 말한다. 정답은 2번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다. 풀이. 친구들의 평가 중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발표에서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발표할 때는 듣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즉 중심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풀이. 1. 이미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발표했으므로 보완할 점이 아닙니다. 3. 이미 소재가 흥미로웠으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이미 뒷자리에서도 목소리가 잘 들렸으므로 보완할 점이 아닙니다. 관련 강의 중학교 1학년 국어 1강 듣기와 말하기.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음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입술 소리란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면 하는 소리이다. 1번 매미, 2번 바람, 3번 폭포, 4번 햇살. 정답은 4번. 풀이. 입술을 이용하여 내는 자음을 입술 소리 또는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입술 소리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입니다. 1번 매미, 미음이 사용되었습니다. 2번 바람, 비읍, 미음이 사용되었습니다. 3번 폭포, 피읍이 사용되었습니다. 4번 햇살,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햇살입니다. 관련 강의 중학교 1학년 국어 9강 의문과 발음. 문제 4번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기역과 같은 것은 꽃이 활짝 피었다. 1번 나는 헌 가방을 버렸다. 2번 이 책은 아주 재미있었다. 3번 투수가 공을 세게 던졌다. 4번 어제 친구에게 편지가 왔다. 정답은 2번 풀이. 기억 활짝은 피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주로 동사, 형용사 등 용언을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기억 1번 헌, 관형사,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2번 아주, 부사, 재밌었다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기억, 활짝과 같은 품사입니다. 3번 세게, 부사어로 쓰였지만 품사는 형용사, 세다의 활용형입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4번 어제,
명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품사는 문장 성분이 아닙니다. 세게는 문장에서 동사 던졌다를 꾸미므로 부사어지만 품사 자체는 형용사 세다입니다. 즉 품사와 문장 성분이 같진 않습니다. 관련 강의 중학교 1학년 국어 7강 품사. 문제 5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공통된 문장 성분으로 옳은 것은 아이가 밥을 먹는다. 친구가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 보기 1번 주어, 2번 보어, 3번 목적어, 4번 서술어. 정답은 3번 목적어. 풀이 밑줄 친 밥을과 사과를은 모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밥을. 목적어. 친구가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 사과를. 목적어.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며 주로 체언의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목적어입니다. 오답풀이 1번 주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아이가, 친구가가 주어입니다. 2번 보어, 주로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의 뜻을 보충합니다. 4번 서술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먹는다, 주었다가 서술어입니다. 관련 강의, 중1 국어 8강 문장 성분. 6번 다음 중 밑줄 친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발음한 것은 표준 발음법 제5항 의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보기 1번 무니, 2번 쉬어, 3번 유희, 4번 튀어. 정답은 3번 풀이. 핵심은 자음 뒤에 오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유희의 희는 자음 히읗 뒤에 이 의가 왔습니다. 희는 희, 유희는 유희.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무니, 무니이므로 무니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쉬어, 쉬어로 발음하므로 쉬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튀어, 튀어로 발음하므로 튀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의는 이로 히, 니, 시, 튀. 관련 강의 중1 국어 9강 음운과 발음. 7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보기 1번 내가 방 청소를 할게, 2번 누나가 가방을 메었다, 3번 형은 며칠째 작업 중이다, 4번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셨다. 정답은 2번 풀이 메었다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는 것은 메다라고 합니다. 가방을 메다, 가방을 메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할게는 할게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표현은 리을게로 씁니다. 며칠째, 몇일이 아니라 며칠로 씁니다. 4. 설거지, 표준어는 설거지입니다. 핵심 포인트 할게, 메었다, 며칠째 설거지. 맞춤법 문제는 자주 틀리는 표현의 올바른 표기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강의 중학교 2학년 국어 12강 맞춤법과 표준어. 문제 8번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관용 표현이 아닌 것은,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보기 1번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 2번 그는 친화력이 좋아서 발이 넓다. 3번 흙이 묻어서 비누로 손을 씻었다. 4번 문제를 해결해서 머리가 가벼워졌다. 정답은 3번 풀이. 관용 표현은 여러 낱말이 결합하여 각 낱말의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3번 손을 씻었다는 이 문장에서 흙이 묻은 손을 실제로 비누로 씻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낱말의 원래 의미 그대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용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눈을 붙이다는 잠을 자다. 2번 발이 넓다는 아는 사람이 많고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다. 4번 머리가 가볍다는 걱정이나 고민이 사라져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들은 모두 말의 원래 뜻과 다른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관용 표현입니다. 핵심 포인트. 같은 표현도 문맥에 따라 관용 표현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다는 비누로 손을 씻다. 실제 의미,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씻다. 관용적 의미, 관계를 끊고 그만두다. 관련 강의 중학교 1학년 국어 11강 관용 표현과 속담. 문제 9번 다음 개요에서 기억에 들어갈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처음,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의 경험, 중간 1. 신체적 효과, 기억 2. 정신적 효과, 3. 사회적 효과, 끝. 달리기의 중요성, 보기 1번 근력이 강화된다, 2. 폐활량이 늘어난다, 3. 심장의 기능이 강화된다, 4. 타인과의 유대감이 형성된다. 정답은 4번. 풀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걷기 운동을 한 후 나타난 신체 변화에 해당해야 합니다. 1번 근력이 강화된다. 신체 변화. 2번 폐활량이 늘어난다. 신체 변화. 3번 심장의 기능이 강화된다. 신체 변화. 4번 타인과의 유대감이 형성된다.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적 변화. 따라서 기억의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개요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상위 항목의 주제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신체 변화라는 기준을 먼저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관련 강의 중1 국어 3강 쓰기의 기초. 문제 10번 다음 중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에는 독도 강치가 있다. 독도 강치는 독도를 중심의 동해 연안에 살았던 바다 사자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올바르게 알고 지켜야 한다. 덩치가 크고 지능이 좋았던 독도 강치는 먹이가 풍부한 독도 주변에서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독도 강치는 멸종되었고 이제는 리을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 1번 기억, 조사의 쓰임이 맞지 않으므로 중심으로로 바꾼다. 2번 니은, 글을 그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3번 디귿,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확산으로 수정한다. 4번 니을,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박제로 밖에로 고친다. 정답은 3번 풀이, 디귿의 멸종되었고는 문맥에 맞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일제강점기 때 독도 강치가 무자비하게 포획되었다고 했고 그 결과 지금은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자비한 포획, 멸종, 현재는 박제로만 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확산으로 바꾸면 널리 퍼졌다는 의미가 되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독도를 중심으로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올바르게 알고 지켜야 한다. 글은 독도 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납니다. 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번 박제로 밖에. 밖에가 그것 외에 이라는 뜻의 조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고쳐쓰기에서는 문법, 맞춤법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문맥과 중심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강의 중학교 1학년 국어 3강 쓰기의 기초, 중학교 2학년 국어 12강 맞춤법과 표준어. 문제 11번부터 1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A.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264 청포도. 다음 중 문제 11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 2번 해학적 표현이 나타난다. 3번 사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4번 의문문의 형식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 풀이. 264의 청포도에는 서로 다른 색채를 나타내는 시어들이 사용되어 선명한 색채 대비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푸른색 계열, 청포도, 푸른 바다, 청포, 흰색 계열, 흰 돛담배, 하얀 모시 수건. 이처럼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 시의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답풀이. 2번 해학적 표현 익살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사계절의 변화 7월이라는 특정 시기는 나오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4번 의문문의 형식 질문하는 문장 형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색채 대비는 서로 다른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 청포도에서는 푸른색, 흰색의 색채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관련 강의 중3 국어 4강 현대시. 12번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가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시를 지은 이육사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보기 1번 종교적 신념, 2번 조국의 광복, 3번 친구 간의 우정, 4번 가족 간의 사랑. 정답은 2번. 풀이. 이 문제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고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손님은 단순히 실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찾아올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는 손님은 기다리는 대상은 조국의 광복.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풀이 1. 종교적 신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친구 간의 우정. 손님을 단순한 친구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4. 가족 간의 사랑. 가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시에서는 어떤 대상이 겉으로 드러난 뜻을 넘어 다른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정보를 연결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이육사, 간절히 기다리는 손님은 조국의 강복. 관련 강의 중3 국어 4강 현대시. 13번 다음 중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손님이 오실까봐 불안해함, 2번 손님 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함, 3번 도착한 손님을 반가워함, 4번 손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함. 정답은 2번 손님 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함. 풀이. 화자는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은쟁반과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풀이 1. 손님이 오실까봐 불안해함. 불안한 태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 도착한 손님을 보며 반가워함. 아직 손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손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손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함. 오히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시에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때는 화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쟁반,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 손님을 기다림, 정성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함. 2번 손님 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함. 관련 강의 중3 국어 4강 현대시. 문제 14번부터 1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은 읽어보면 됩니다. 다 읽기엔 너무 많네요. 문제 14번.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흥부는 돈을 들어보며 어깨춤을 추었다. 2번. 흥부 아내는 돈의 출처를 궁금해했다. 3번. 흥부가 가져온 돈으로 자식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4번. 흥부는 꾀수아비에게 비밀을 알리고 싶어 했다. 정답은 4번. 풀이. 흥부는 자신이 돈을 얻게 된 사연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니 말을 내면 안 돼요. 만약 뒷집 꾀수아비가 알면 발등거리를 할 테니 쉬. 즉 흥부는 꾀수아비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꾀수아비에게 비밀을 알리고 싶어 했다는 4번의 글은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풀이 1번 적절함. 흥부는 돈을 들어보며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2번 적절함. 흥부 아내는 그 돈이 어디서 난 건가요? 라고 물으며 돈의 출처를 궁금해했습니다. 3번 적절함. 흥부 아내는 쌀과 고기를 사다가 자식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4번 적절하지 않음. 흥부는 꾀수아비가 알면 자신보다 먼저 일을 가로챌까봐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는 선택지를 지문의 내용과 하나씩 직접 대조하면 됩니다. 특히 4번의 지문은 비밀이니 말을 내면 안 돼요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강의 중3국어 7강 고전소설. 문제 15번. 다음 중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2. 인물의 영웅적인 활약이 드러난다. 3.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서술한다. 4. 비현실적인 요소로 위기를 극복한다. 정답은 1번. 풀이. A에서는 다음과 같이 같은 말이나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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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얼씨구나, 돈 등의 표현을 반복하여 말의 운율과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답풀이 2. 인물의 영웅적인 활약. 흥부가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활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3.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그 일생을 서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비현실적인 요소로 위기를 극복. A에는 초자연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말 구절을 반복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얼씨구나 반복, 돈 반복. 표현의 리듬감과 운율을 흥부에 들뜬 기분도 효과적으로 드러냄. 관련 강의, 중학교 3학년 국어 7강 고전소설. 16번. 다음 중 비읍에 드러난 흥부 아내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보기 1번 걱정, 2번 기쁨, 3번 질투, 4번 그리움. 정답은 1번. 풀이. 비읍에서 흥부 아내는 흥부가 돈을 받는 대신 곤장을 맞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 말아요, 가지 말아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곤장 10개를 맞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테니 돈 단양 도로 주고 제발 부디 가지 말아요. 흥부 아내는 남편이 곤장을 맞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걱정입니다. 오답풀이 2번 기쁨. 처음 돈이 생겼을 때는 기쁘지만 비읍에서는 돈의 사연을 알고 흥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3번 질투.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4번 그리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거나 그리워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인물의 심리는 말과 행동을 근거로 파악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요, 못 갑니다, 영락없이 죽을 테니. 남편의 안전을 염려함, 걱정. 관련 강의 중3국어 7강 고전소설. 문제 17번부터 1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17번.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진수는 지팡이를 짚고 시냇물을 건넜다. 2번. 만도가 먼저 진수에게 어필하고 제안했다. 3번. 만도는 진수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한다. 4번. 진수는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은 2번. 풀이.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 만도가 먼저 말합니다.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닌가? 즉, 만도가 먼저 진수에게 자신이 업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틀림. 진수는 지팡이를 짚고 시냇물을 건넌 것이 아니라 만도의 등에 업혀 외나무 다리를 건넜습니다. 3번 틀림. 만도는 진수의 불행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라며 아들이 시대의 비극으로 불행을 겪은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4번 틀림. 진수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이 장면에서 만도는 한쪽 팔을 잃었고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신체적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만도의 다리, 진수의 팔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함께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이를 통해 부자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의 고난을 함께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강의 중3 국어 5강 현대소설. 문제 18번 기역부터 리을 중 다음 설명의 이것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다가올 고된 현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보기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정답은 4번 풀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두와 진수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어 혼자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가 진수를 등에 업습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목을 감고 만도는 자신의 두 다리로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즉, 만도의 다리와 진수의 팔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함께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앞으로 닥칠 고된 현실도 서로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외나무 다리입니다. 오답풀이 1번 주막집, 부자가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는 핵심 공간이 아닙니다. 2번 나무, 진수가 잠시 몸을 의지한 장소일 뿐입니다. 3번 땅바닥, 지팡이를 놓아둔 장소로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없습니다. 4번 외나무 다리, 부자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함께 건너는 공간으로 고난 극복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핵심 포인트, 외나무 다리는 부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고된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 함께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는 의미는 서로 의지하고 부족함을 보완함. 앞으로의 고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관련 강의 중3 국어 5강 현대소설. 이제 19번 다음 중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서술자인 나가 인물의 행동을 설명한다. 2.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를 보여준다. 3.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이야기한다. 4.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전해준다. 정답은 4번 풀이. A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만도와 진수의 속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도의 생각.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진수의 생각. 낙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이처럼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인 나로 등장하지 않으면서 인물들의 내면 심리와 생각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틀림. 작품을 서술하는 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2번 틀림. 작품 밖 서술자가 서술하는 것은 맞지만 A의 핵심은 인물의 대화가 아니라 속마음과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틀림. 서술자인 나가 등장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번 맞음. 작품 밖 서술자가 만도와 진수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작품 밖 서술자.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이 문제에서는 특히 만도의 생각과 진수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관련 강의 중3 국어 5강 현대소설 20번부터 2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은 읽어보면 됩니다. 고현덕구의 살아있는 과학교과서 1. 문제 20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시각자료를 활용하였다. 2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3번 두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4번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정답은 1번 풀이.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글에는 면적, 얼음의 두께, 기온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고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질문을 던진 뒤 답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그림, 지도,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선택지 풀이 1번 적절하지 않음, 사진,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가 없습니다. 2번 적절함, 1360만 제곱킬로미터, 두께 2km, 98%, 영하 70도씨, 영하 89도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3번 적절함, 남극은 대륙, 북극은 바다인 북극해라는 점 등 두 지역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적절함,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처럼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설명문의 표현 방법을 확인할 때는 실제로 글에 사용되었는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치적 수치, 비교, 묻고 답하기는 있고 시각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강의 중1 국어 6강 설명문과 논설문 21번 기억부터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기억,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 2번 니은,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 3번 디귿,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4번 리을,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 상태. 정답은 1번. 뿌리, 기억, 특징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이나 점을 뜻합니다. 그런데 1의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은 보관의 뜻입니다. 따라서 특징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선택지 풀의 1번 특징,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이나 점, 제시된 뜻은 보관의 의미로 틀렸습니다. 2번 천연,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므로 적절합니다. 3번 영향,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을 뜻하므로 적절합니다. 4번 기후,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온, 비, 눈, 바람 등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뜻하므로 적절합니다. 핵심 포인트, 특징과 보관은 다릅니다. 특징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 보관은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 관련 강의 중1 국어 10강 어휘와 의미. 문제 22번 다음 중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그림의 떡, 2번 물과 기름, 3번 빙산의 일각, 4번 고사리 같은 손. 정답은 3번 풀이. 글에서는 북극의 얼음 덩어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얼음 덩어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가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빙산은 전체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고 물 위에는 일부분만 보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은 빙산에서 물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이라는 뜻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함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그림의 떡,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이용하거나 가질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2번 물과 기름,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3번 빙산의 일각,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4번 고사리 같은 손, 어린아이의 작고 귀여운 손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핵심 포인트, 빙산의 일각은 전체 중 겉으로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 지문의 핵심 단서, 바다 위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얼음 덩어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 관련 강의 중1 국어 11강 관용 표현과 속담. 23번부터 25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경은 한중일 밥상문화. 지문은 읽어보면 됩니다. 문제 23번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중국인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2번 일본인은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는다. 3번 한국의 젓가락은 다양한 크기의 음식을 집기에 편하다. 4번 한중일은 모두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는다. 정답은 4번 풀이. 글에서는 한중일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번의 내용과 달리 세 나라가 모두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글에서는 중국인은 온 식구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게다가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으므로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중일이 모두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는다는 4번의 글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풀이 1번 일치함, 중국인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2번 일치함, 일본인은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3번 일치함, 한국의 젓가락은 김치, 깻잎, 콩자반처럼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집기에 편하도록 끝이 납작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4번 일치하지 않음. 세 나라가 모두 독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은 온 식구가 커다란 식구에 둘러앉아 식사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내용 일치 문제는 선택지의 표현 중 모두, 항상, 전부 같은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한중일은 모두 독상. 지문의 중국 식사 문화와 모순. 4번. 관련 강의 중1 국어 2강 읽기의 기초. 문제 24번 다음 중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또, 2번 만약, 3번 비록, 4번 드디어. 정답은 1번 풀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은 한국 젓가락의 특징이 생긴 이유를 추가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밥상을 따로 차려 먹었기 때문에 젓가락이 길지 않았다. 뒤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기름진 음식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뭉툭하거나 뾰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접속 표현인 또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답풀이 2번 만약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비록 일반적으로 뒤에 뭐뭐지만 뭐뭐더라도 등이 이어져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나 과정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또는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접속 표현. 이 문제에서는 두 문장이 모두 한국 젓가락의 특징이 생긴 이유를 나란히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강의 중1 국어 2강 읽기의 기초. 25번 다음 중 글의 흐름으로 보아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한국 음식의 특징, 2번 일본의 식탁 예절, 3번 젓가락의 역사적 기원, 4번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정답은 4번 풀이. 나 뒤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의 젓가락을 모두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국 길고 끝이 뭉툭함, 일본 짧고 끝이 뾰족함, 한국 길이가 중간쯤이고 끝이 납작함. 따라서 세 나라의 젓가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풀이 1번 한국 음식의 특징. 글은 한국 음식만이 아니라 세 나라의 젓가락과 식사 문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식탁 예절. 일본만을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3번 젓가락의 역사적 기원. 젓가락이 언제 어디에서 처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4번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뒤에 이어지는 중국, 일본, 한국 젓가락의 특징을 모두 포괄함으로 적절합니다.
핵심 포인트. 빈간에 들어갈 내용을 찾을 때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 젓가락, 일본 젓가락, 한국 젓가락,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관련 강의, 중일 국어 2강 읽기의 기초.